네, 2부는 알아두면 좋을 반려동물 상담 시간입니다. 자, 최근 국내에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의 사례가 발견됐는데요. 해당 동물은 집단 감염 사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확진된 주인으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을 현재는 크게 보고 있는데요. 이미 일본과 홍콩, 브라질 등에서 개나 고양이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보고됐지만 국내에선 처음인데요. 자세한 내용과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외에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지금 서둘러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마이펫 상담소 윤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네요. 네,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유튜브 잘 되세요? 네, 그래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갑자기. 아, 그러세요? 네네. 예, 현재 지금 구독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조금 전에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예. 99,990명이었습니다. 아, 10명이면 이제 10만 명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조금 걱정되는, 우려가 되는 소식인데, 앞서도 계속 언급을 해드렸지만, 경남 진주의 국제기도원에 있던 고양이가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 판정이 된 상황입니까? 일단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확진된 것이 맞습니다. 예, 확진됐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국내에서 강아지나 고양이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예. 처음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는 그래도 몇 차례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물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좀 있습니까? 고양이나 개 아니면 기타 포유류가 예.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긴 했지만은요. 예. 아직 감염될 수 있는 동물의 모든 종류가 다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예. 바이러스는 아직도 우리가 이제 연구 중인 바이러스고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까지 세계적으로 동물 감염 사례가 보고된 나라는 모두 19개국이고요. 예. 여기에는 개나 고양이, 호랑이를 포함해서 총 5종류에서 135건이 감염됐다고 현재까지 보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예. 재밌는 게 뭐냐면 네덜란드나 덴마크는 또 밍크의 집단 감염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밍크란 품종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많이 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혹시 국내에서도 밍크를 키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예. 이 가운데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옮겼다고 확인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역시 예.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동물로부터 사람의 전파 가능성은 거의 낮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확진된 고양이가 살고 있는 해당 기도원도 현재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함께 생활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이번에 속출한 진주 국제기도원에서 머물던 환자 모녀도요. 예. 역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고 그 고양이가 걸린 건데요. 예. 총 3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중에 1마리가 이제 감염된 게 이번에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이 된 강아지나 고양이의 경우는요. 그거를 키우는 사람 자체가 이미 확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에 의한 수직 감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그런 사례는 현재 보고가 되지 않은 거죠? 네, 지금 미국 CDC 같은 경우 발표를 봐도요. 아직까지는 예. 강아지나 고양이의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으로의 전파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예. 다소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함께 생활하는 동물 간의 감염 우려도 있는 겁니까? 역시 동물과 동물 간의 수평 감염 역시요. 예. 역시 아직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해서요. 미국의 어떤 질병통제연구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역학조사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모든 사항들을 지금도 올리고 있는데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여기에 대한 사례는 올라온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반려동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또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서둘러서 선착순으로 상담 진행되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걸리면 뭐 열이나 기침 등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동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확진된 강아지나 고양이에서는요. 예.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예. 몇몇 마리에서 이제 가벼운 증상들이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가벼운 기침, 콧물, 약간의 발열뿐이었는데 대부분 저절로 좋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린 고양이나 강아지가 실제로 죽은 사례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사람의 경우에는 뭐 밀접 접촉할 경우 혹은 또 의심되는 경우에 바로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반려동물도 동물병원 등에서 바로 검사가 가능한 겁니까? 현재까지는 동물병원에서 아직 코비드-19 관련한 검사는 불가능합니다. 아, 불가능합니까? 예, 그렇죠. 예. 검역 당국의 어떤 조사와 검사가 필요할 듯한데, 예. 그냥 제가 바라는 바는 이제 가족이나 사람이 확진을 했다 그러면은 예. 그 확진자가 키우던 동물도 검역 당국이 좀 검사를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그런 문의 안 오세요? 오셔서 코로나19 검사 우리 반려동물도 할 수 없느냐? 문의 전화가 가끔 오긴 오는데 예. 아직까지는 동물병원에서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질 않아가지고 예.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진된 반려동물의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 이것도 밝혀진 바가 없는 겁니까? 아직 코비드-19 유발 바이러스 자체가요. 동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지금 알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그 대부분의 반려동물에서는 질병 징후로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일부 반려동물은 저절로 나을 정도 굉장히 경증의 증상만 보였거든요. 그래서 치료 프로토콜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온 게 없는데요. 예. 우선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할 건 현재 내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걸려 있고 확진을 받았다 그러면은요. 예. 반려동물을 반드시 집에만 두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로 수의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현재 드물긴 거의 없긴 하지만 뭐 호흡곤란이나 굉장히 심한 상태로 병원을 방문 치료를 해야 될 경우는 미리 전화를 해서 예약을 잡고 데리고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이때는 데리고 오실 때 고양이나 강아지가 스스로 걸어오진 않잖아요. 예. 데리고 오실 때 확진자가 아닌 분이 반드시 데리고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처치와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진된 동물의 경우는요. 예. 수의사가 판단을 해가지고 얘는 이미 다 낫습니다. 이제는 일반적인 생활을 해도 됩니다. 이런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는요. 예. 사람과 동일하게 격리해 주는 게 좋고요. 이런 강아지나 고양이는요. 수의사에게 먼저 전화를 하고 병원에 허락을 득한 후에 병원을 반드시 방문해야 됩니다. 허락 없으면 병원을 갑자기 방문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공원이나 시장, 축제 같은 곳에 데리고 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사람을 위한 의료시설이나 학교 같은 걸 역시 데리고 방문하셔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 미용을 위해 미용을 목적으로 뭐 강아지, 고양이 미용실을 데려가셔도 역시 안 됩니다. 예.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반려동물을 데이케어 센터나 아니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역시 금지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이 현재 코로나에 걸려 있다 그러면은 완전히 나은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요. 놀이 모임이나 뭐 하이킹이나 다른 집에 방문 같은 것도 역시 자제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코비드-19 유발 바이러스 자체가요. 이걸 걸린 동물이 어떤 뭐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옮기는 것이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사람에게 안 옮기니까는요. 뭐 이런 동물들을 유기하거나 아니면 처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 여기서 궁금한 게 예방을 위해서 그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네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들에게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일단 반려동물에게 마스크는 별다른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일단 완전히 밀접 접촉들 하지 않고요. 실제로 반려동물에게 마스크 착용 오히려 반려동물 굉장히 해를 미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먹거나 오히려 더 자극원이 되기 때문에 착용을 안 해주실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그 위험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하고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피해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어디를 데리고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만지지 않게 하거나 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실내에만 머물게 하시고 돌아다니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도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일단 공공장소에 데리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일단 반려동물 자체의 어떤 털이나 각질 이런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옮긴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반려동물 목욕을 너무 자주 시킨다든가 아니면 반려동물의 어떤 소독제, 손소독제 같은 걸로 몸을 발라주신다든가 이런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들어갑니다. 최대한 실내에 머물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자제해 주시고 혹시라도 가족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확진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걸리지 않은 다른 가족이 그 강아지나 고양이에 밥을 주고 돌볼 것을 권장드리고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그 가족은요. 강아지를 되도록 만지지 말고 안아주지 말고 뽀뽀하지 말고 역시 식사도 같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최대한 만져줘야 될 땐 어쩔 수 없이 돌봐줘야 될 땐 손을 씻고 돌봐주시고요.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26번님께서는 로트와일러 2년생입니다. 산책 후에 1시간 정도 지나면 물똥을 누는데 왜 이런 걸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글쎄요. 스트레스성 대장염일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요. 어떤 물리적인 스트레스는 나갔다 온 것 자체인데 몸이 움직이잖아요. 예. 움직이면 장운동도 활성화되고 이러면 이제 변이 무른 상태에서 나오는 것도 일종의 대장염의 일종이거든요. 예. 어떤 자극에 의한 대장염이니까 이것도 일종의 스트레스성 대장염인데 이런 경우에는요. 일단 너무 격한 운동을 좀 자제시켜 주시고 예. 산책의 마지막 부분은 천천히 걷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료가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료를 조금 더 섬유질이 높은 양질의 사료로 바꿔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반려동물 상담 계속 이어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 서둘러 상담 고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0847번님, 고양이 3마리 기르는데 셋 다 길고양이 출신입니다. 지금 7살인 고양이는 밤마다 기침을 심하게 하고 5살인 고양이는 하루에 2-3번 과호흡 환자처럼 흐허허하고 숨을 잘 못 쉴 때가 있는데 무슨 병이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동물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는데 라고 하셨네요. 일단 동물병원에서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 별 이상이 없는 걸 겁니다. 검사를 하신 분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예. 제가 뭐 점을 칠 수는 없는데 예. 혹시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요. 어떤 예. 검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이 심장병 관련 검사를 안 했다 그러면 한 번쯤 받아볼 걸 권장드립니다. 예. 고양이 선천적인 심장병이 HCM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걸린 아이들이 뭐 새벽에 기침을 한다든가 아니면 간혹 개구호흡이라 그러죠. 입으로 숨을 쉬는 과호흡을 한다든가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검사받은 내용 중에 고양이 심장병 검사를 한 게 없다 그러면 고양이 심장병 조기 검사를 한번 해보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고양이 심장병 조기 검사요? 네네. 그래서 예. 혈액으로 하는 검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피를 뽑아서 피 한 방울이면은 얘는 심장병 소인이 있습니다. 소인이 있다, 소인이 없다 이렇게 판정을 바로 그 자리에 내려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검사들도 있으니까 호흡약도 혹시 안 받아보셨다면은 한 번쯤 받아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길고양이 이제 출신이잖아요. 네네. 예. 그런 길에서 이제 좀 지내던 고양이들이 이런 조금 몸이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까? 키울 때?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예. 발만 키우시면 건강하고요. 오히려 길냥이 출신들이 유전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들에서 조금 더 안전한 편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예. 유전적인 질병들은 대부분 순혈 브리드에서 많이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길냥이들은 대부분 믹스된 브리드잖아요. 섞여 있잖아요. 잡종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런 애들은 유전적으로 되게 안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유전병에서는 오히려 더 안전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6002번님께서는 멀미가 심한 애완견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동할 때 약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네, 이동할 때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멀미약으로 동물병원에서 판매되는 약들이 있으니까 예. 보통 출발 전 30분이나 1시간 전에 먹여주면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예. 혹은 출발 전에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하나 받아가서 먹이면은요. 예. 웬만한 이동 스트레스는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먹는 약이 또 있다고 합니다. 2941번님, 강아지가 산책 시 오른쪽 뒷다리를 가끔씩 깨금발을 합니다. 뼈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요거는 무릎이나 아니면 엉덩이 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럴 수 있는데요. 무릎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령견이라 그러면 고관절염, 즉 엉덩이 쪽 관절의 관절염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예. 나이가 비교적 어린아이라 그러면 슬개골 탈구증, 무릎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요거는 가까운 동물병원 가셔서 엑스레이 한 장 찍어보시면 금방 검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바로 좀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아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210님, 저희 집 고양이가 화장실만 가면 모래를 10분 넘게 덮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계속 일해서 잠을 못 자는데 왜 이런 걸까요? 라고 하셨네요. 모래가 충분하게 냄새를 못 덮어준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양이들이 모래를 덮는 이유는요,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행위거든요. 예. 즉 자신의 냄새가 가장 강하게 나는 변이나 소변 냄새를 적으로부터 숨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예. 있을지 모르는 그게 본인의 어떤 영역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모래를 아무리 덮어도 계속 냄새가 새어나오는 것 같으니까 밤새 덮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모래를 좀 더 고운 재질의 아니면 좀 더 쉽게 깊게 파묻을 수 있는 고운 재질의 모래로 바꿔주시는 것도 도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양이가 좋아하는 모래가 따로 있습니까?
네, 벤토나이트 재질의 모래를 고양이는 가장 선호합니다. 그게 자연 모래랑 가장 가깝거든요. 예. 고양이 모래는 되게 여러 종류가 있고, 뭐 두부 모래도 있고, 뭐 실리카겔 재질로 된 모래도 있고, 그다음 나무 톱밥을 압축한 형태의 모래도 있는데 예. 가장 좋은 형태의 모래는 벤토나이트 모래라 그래서 일반 점토를 말린 걸 쓰거든요. 예. 이것들이 고양이가 가장 선호하는 종류의 모래입니다. 아, 그렇군요. 2961번님, 강아지 안건염 연골은 개인이 구매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하셨네요. 강아지 어떤 연고요? 안건염이요. 안건염, 안구 건조증 연고는 개인이 동물병원 가셔서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 연고입니다. 전문의약품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는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예.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야 구입이 가능한 연고로 들어갑니다. 그거는요. 예. 그러면 개인이 이제 따로 구매할 수는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5011번님, 친구가 출장 가서 대신 고양이 화장실 청소를 해주기로 했는데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서 해줘야 할까요? 고양이 3마리에 화장실도 3개라고 합니다. 친구분 힘드시겠네요. 아침도 되게 좋습니다. 예? 아침 저녁이 제일 아침 저녁은 저녁. 번 치워주는 게 제일 좋고요. 예. 정 그게 시간이 안 되신다면 하루에 한 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친구가 잠시 굉장히 근데 대단한 예. 친구, 좋은 친구신 것 같아요. 내 고양이 강아지 똥오줌 좀 치워줘. 이 부탁을 들어주시다니 대단한 것 같아요. 거의 BF인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7911번님, 4개월 된 강아지를 데려왔는데 3일은 화장실을 못 가다가 어제 배변 중 낑낑거리면서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데 변비입니까? 라고 했네요. 일단 3일의 변을 못 봤으면 변비가 맞을 겁니다. 이거는요. 근데 아마 낯선 환경도 변비의 원인일 수 있고요. 갑자기 바뀐 음식도 변비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아마 곧 변비 자체가 강아지나 고양이도 큰 병은 아니지만 곧 변을 보긴 볼 것 같은데 예. 이런 게 자꾸 지속된다 그러면 역시 사료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사료를 한번 바꿔주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사료를 바꿔야 되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과 함께했습니다.